이번 사전투표와 봉투표를 앞두고 SBS가 사과 방송까지 이르게 된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티즌과 유권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논란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근데 사실 지금 논란이 있긴 있죠.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도된 내용 자체가 사실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아니라고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SBS도 오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네. 기사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3단 논법으로 당연히 아직까지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뭐 이분을 찾아가서 당신 그거 사실 아니죠? 라는 멘트를 따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사실이에요. 이런 마당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3월 5일 날 올해 3월 5일이죠. 국정원 뭐 전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 이런 보도를 SBS가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인터뷰를 한 그 본인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라고 그냥 전원을 글자로 쓴 거예요. 인터뷰도 없었어요. 그걸 떡 냈단 말이에요. SBS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정원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한국당에서도 아마 항의 방문을 했을 거예요. 항의하고 기사 내린 적 없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왜 언론 타잡하냐 항의 방문하니까 이렇게 했던 민주당이에요. 또 이중자 때인데 자 이거는요. 여기에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럽겠죠. 문재인 후보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 해명하시면 돼요. 해명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건데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또 고소고발해요 또. 아니요. 근데 그 아시죠? 민주당에서 지금 유은혜 대변인이었나요? 네. 성명서. 그분 참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해야죠. 지금 화나죠? 유은혜 대변인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워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같이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공동해서 이거를 기획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동 기획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잠깐만요. 방금 그 부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계획을 안 했다면 이거 뭐에 해당돼요? 저건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네. 오히려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를 고소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무고가 될 수도 있죠. 적반하장이네요. 당연히 적반하장이죠. 네. 그리고 어제 분명히 SBS가 하나 더 짚고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짚고. 유은혜 대변인께서 분명히 오보라고 거기다 적시하셨어요. 오보. 그죠? 오보 나와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SBS가 이미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보도까지 한 가짜뉴스를 들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또 짚어봅시다. SBS 김성준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보니까 틀린 뉴스니까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고 사과했습니까? 아니 그런 적 없고요. 어제 저녁 때 한 그 5분 넘는 참 장장 5분 동안 그걸 해명을 하셨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본인들 취지와 다르게 이게 이해됐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 오보란 편 단 한마디도 없었고요. 인정되는 팩트는 오로지 사과 보도한 건 어제 사과를 보도했고요. 네. 오보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근데 오보라고 지금 쓰고 있다고요? 오보를 쓰고 또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짜뉴스요? 그럼요. SBS가 어디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입니까? SBS가 가짜뉴스 공장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말이에요? 가짜 뉴스는 봐줘도 돼요. 왜냐하면 왜요? 가짜 평가적인 거니까 자 가짜 좋아요. 뉴스는 봐준다 그건 칩시다. 봐준다 치고 또 넘어가 주세요. 저는 좋아요. 봐줄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 저는 봐줄 수 없어요. 일단 넘어가줘요. 네.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냐면 SBS가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새벽 기사 삭제와 사과 보도까지 한 것을 놓고 양당이 이구동성으로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도 의원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그 기획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을 해서 언론 탄압까지 기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과 달라요. 아니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딱 두 가지가 거슬리는데 다른 거는 자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라고 다 이해를 해도 저기서 분명히 공동으로 이 사건을 마치 우리가 기획한 것처럼 한 표현 그건 분명히 허위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보라고 단정적으로 하신 표현 저것도 분명히 허위사실입니다. 따라 아직까지는요.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성준 본부장이 본인의 해명을 한 이후에 저 논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3일날 김성준 본부장이 오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는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사과한다.
여기는 오보이기 때문에 사과한다가 아니에요. 발제 의도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사과한다라고 한 본인의 방송을 보고 한 논평이에요. 그러면 오보가 아님을 알고서도 했기 때문에 저건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어제 가서 또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언론사에서 이렇게 뉴스를 확 내리는 경우가 많으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의 없다 내지는 좀채로 없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처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했다가 그럼 몇 번쯤 되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네, 워딩을 나중에 정확하게 필요로 하시면요. 나중에 정확한 워딩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또 질문 하나. 지난달 4월 17일 김영춘 민주당 의원 주최로 부산일보사에서 열렸던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기후부 신설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정책 토론회에서 오거돈 문 후보 측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이 차관직 신설 언급을 했었다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죠. 네. 아마 저기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과 SBS 영상을 합쳐보면은 나중에 알겠군요. 국민의당 힘내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저쪽에서 공동기획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대요. 구분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잠깐만, 변호사들 예. 지금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국민의당 힘내주세요 했는데 이것도 법적 문제 돼요? 아니 법적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힘내면 우리 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면 안 되죠 지금. 국민의당 수사에 힘내주세요. 어떤 영상이 하나만은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소리인데 네. 국민의당 힘내가지고 문재인 표를 그 할가 먹고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표는 우리한테 오고 이런 구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그까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나도 두 분이 오늘 신들렸어. 헛것도 보이고 신들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어제 그러면 SBS를 다녀와서 8시 뉴스를 보신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먼저 하시죠. 네, 아무래도 잘생긴 윤 변호사님이. 글쎄요, 뭐 입장이 있겠죠. SBS뿐만 아니고 그 해당 보도본부장님의 어떤 입장 있는 거 알고 곤란스러운 거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알겠는데. 말 더듬지 말고요. 근데 일단 그 본인이 보도한 그 내용 자체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다면 그 보도를 거둘 이유가 과연 뭘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희 항의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주시지 않고, 자, 해명 자료를 보더라도 나는 원래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읽힐 거라고 생각 못 했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읽히더라? 그래서 난 내렸어.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등장하신 분들 미안해. 난 이런 그 해명성 사과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새로운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 예, 저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SBS 기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보도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정의에 불타는 기자가 그 정도의 보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문재인 후보 측에 어떤 잘못된 것, 그것이 세월호 고의 인양의 지연인지 혹은 그 탄핵 이후에 세월호를 갑자기 인양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실제로 정권의 눈치 보기가 있었는지 여부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이 SBS의 자체 금지를 통과해서 보도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분명히 사실이 존재하고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를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SBS의 사명이고 그렇다면 이런 어쨌든 그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적인 탄압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외부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보도의 취지대로 당연히 보도하는 것이 SBS의 힘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SBS를 더욱더 응원해서 이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준길 단장님께서도 한마디 하시죠. 정준길 단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SBS에서 인터뷰했던 그 영상은요, 분명히 한 사람의 목소리였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알 권리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영상은 한 공익신고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공익신고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데스크에서 묻어버리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SBS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세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잡는 오리발 코너입니다. 오리발을 오늘 많이 잡았다고 하는 그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열심히 SBS를 갔다 왔죠? 예. 왜 웃어요? 그냥 저기 휴일날 가볍게 나왔다가 SBS 한기 방문도 하고 네.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아들 공공기관 특혜 취업에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고용정보원에 고위직을 역임한 A씨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고용정보원에 재직할 때 문재인 욕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 내용을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서울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사실이래요? 예? 사실이라고 하나요? 요즘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들 예,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펄쩍 뛰면서 또 가짜뉴스라고 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만물 가짜뉴스 설을 밀고 있어요. 이 단어 우리가 괜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짜뉴스란 거 우리가 처음에 했거든요. 네. 강 팀장님, 우리가 당 방송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 선거 전에 각 당이 다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짜뉴스 유행을 브랜드, 선도하는 자유한국당 적반하장입니다. 가짜뉴스도 우리가 처음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쓴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청탁을 받아서 감사 결과에 문준용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문재인 욕, 권재철 욕을 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이 적어놓은 거죠. 예.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입사해서 아무 일도 안 했었다는 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문준용 씨가 들어와서 저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노동부에 파견을 가라고 그랬는데 노동부에서 우린 문준용이라는 사람 파견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본사에 있었겠죠. 본사에도 있었을까요? 아, 파견 그거는 갔다라고 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만 또 하나 짚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 파견을 보내면 여기 본 당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기는 안 나타나도 상관없죠. 그쪽에 가 있나 보다 생각하죠. 그럼 만약에 거기 안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파견 받는 쪽에서 얘 왜 안 나오냐, 파견 받은 거 맞냐, 인사명령 난 거 맞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럼 분실이네요. 아니 군인은 휴가 갔다가 안 들어오면 분실이라고 한대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런 용어를 쓴대요. 정말로 그렇게 쓴대요. 지금 파견 간 곳도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 씨가 파견 안 간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입사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권재철 원장이 그랬어요. 그 문준용 씨가 워낙 동영상을 잘 만들어 갖고 채용을 했다. 근데 그 문준용 씨 채용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동영상 전문가를 또 채용했어요. 문준용 씨가 일을 제대로 동영상 전문가답게 일을 제대로 잘했다면은 또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고용정보원에서 한 명 더 채용했다는 것은 문 씨가 일을 전혀 안 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스누라이프에 써여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글 인용입니다. 문 씨가 입사를 한 뒤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버지께 직접 들었다. 시간대별 행적을 들으며 기가 찼다. 13개월 동안 영상 전문가랍시고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 흔한 홍보 영상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기 글에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예, 이게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아들은 유학 자금을 만들려고 취업한 거였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실제 재직 기간은 14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37개월 퇴직금 받고 또 14개월 지나가지고는 어학연수 간다고 휴직 신청 딱 해가지고 네. 어학연수 간 다음에 거기서도 따박따박 월급 받고 퇴직금도 또 아니야 월급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휴직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네.
자, 갔으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정리합시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동영상 취직해서 동영상 전문가, 영상 전문가로 취직을 해서 일단 월급을 받았고, 그렇죠.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다시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을 받았고. 예, 근데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휴직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휴직 기간에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해서 갔으니까 사실은 유학비에 상당한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 사전 선거 기간이고 이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선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 젊은 유권자들은 이제 문유라 심판 선거라고 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서 정유라 심판 선거로 하면 정유라는 벌써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엄마 구속되고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자기는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애도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심판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문유라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타부터 한마디가 없고 오로지 한마디 가짜뉴스다. 근데 아버지 선거인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니 각 집안의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 후보, 또 심 후보, 또 유 후보, 안 후보 다 나왔어요. 정말 하다못해 안 후보 있다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대요. 예. 우리 문 자식된 후보는 도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이 등장하면은 취업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한 거냐 아니 이런 가짜 얘기가 뉴스라면서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 정면 돌파를 해야죠. 본인이 영상물 딱 만들어서 아버지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안 하는 것도 사정이 있겠죠.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나 고용정보원 권재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고 상큼하게 해명을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TV 토론에서 또 뻔뻔하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정보원 권재철 씨 같은 경우에 이미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면은 실수를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수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언론들이 나서서 검증도 하고 의혹도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언론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방금 그대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언론이 나섰다고 하셨습니까? 언론이 나섰다고 한 게 아니고 언론이 안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이 나섰다가 지금 뭔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어제요 SBS 뉴스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고 보도를 했었죠. 세월호 인양과 연결했었어요. 가짜 뉴스로 갑자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뻔뻔하게 우길 수 있을 정도의 그 빌미를 SBS 측에서 줬어요. 왜요? 어제 SBS 그 사과 방송 보셨습니까? 저는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애플만 좋아합니다. 나머지 사과는 좀 제가 지금 약간 두드러기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 어제는 우리 언론사의 치욕의 날로 기록이 될 것 같다. 우리 옆에 같이 보고 있었죠? 예. 어제 그 김성준 앵커가 정말 전화 죽여주시옵소서 거의 뭐 이런 톤으로 장장 5분에 걸쳐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감히 우리 문 전하께 누를 끼쳤사옵나이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 적폐 세력들아, 너네들을 우리가 실수한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네, 정말. 그 몇 시간 전에 근데 우리가 SBS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참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들 두 분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 장소에서도 방송을 8시 방송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사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기사가 오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 기사는 전혀 오보가 아니었다라는 게 SBS 김성준 본부장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증거가 필요하면 녹취록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제 상황인데요. 귀에만 들린 거 아니죠? 제 귀에 한청이 들려서 그 뉴스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제 귀에는 그 뉴스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가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오보라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도와 다르게 편집이라고 했었어요. 네, 의도와 다르게 그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내렸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게 항상 모든 보도가 의도대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다른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기고 또한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본인들 의도대로 시청자들이 안 받아들였다고 기사를 내린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중파 방송사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항상 본인들의 명백한 실수에 의한 오보를 내리더라도 항상 할 때는 사과방송한테는 짧게 최대한 짧게 사과방송하고요. 우리 하나만 짚읍시다. 우리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우리 가짜뉴스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교수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국정원. 아, 예. SBS 뉴스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국정원, SBS에서 국정원 어떻게 했었죠? 헌재 사찰했다고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보도를 근데 해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뭐 국정원 전 직원의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남편의 친구가 그랬다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하면서 전달했다는 걸 뉴스로 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게 카더라 보도 명백한 카더라 보도였다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내렸습니까? 아니 뭐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적반하장 뉴스 1번 제1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삭제됐죠. 삭제 안 했어요. 우리 닫아놨어요. 삭제 안 됐어요. 우리 열 수 있어요. 예, 우리 유해 교수님께서 그 김성준 본부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할 말 없네요. 나 굴복 안 했어요. 나는 굴복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요. 나 이 멘트 좋아. 이날을 기다렸어. 그래서 우리 PD와 제가 머리를 썼어요. 삭제 안 했어요. 아, 삭제하지 않고. 우리 닫아놨어요. 언제든지 열 수 있죠? 우리 PD께서요.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어제 사과 방송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근데 김성준 앵커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뭐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상당히 키가 작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 김성준 앵커님을 굉장히 평소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론인이 양심에 지금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영양제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에 그분이 그렇게 난 그분이 불쌍했어요. 그렇죠. 난 짠하더라고요. 나 진짜 마음이 짠해서 너무 불쌍해서 울 것 같았어요. 아니 저분도 언론인인데 저렇게 미래의 정치 권력에 대놓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공중방송에서 정말 문재인 후보에게 정말 죄송함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언론 권력에 공개적으로 굴종한 사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래서 이 김성준 앵커가 일종의 문재인 엿먹이기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니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서슬퍼런 공중파 앵커 야 역시 정치권에는 음모가 음모를 낳고 그 음모가 음모를 낳아서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아들 취업 의혹도 가짜 뉴스, 노무현 대통령 뇌물도 가짜 뉴스,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뭐든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 자체가 가짜 후보라고 봅니다. 더 말하지 마요. 더 말하지 마요. 오늘 수위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요, 뒷말.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자체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어떤 업적도 없고요. 그 경력이라는 것도 사실 초선 의원 경력밖에 없는데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고 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누군가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댓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구심점을 잃은 친노 세력이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내세운 각해무샤가 아닌가. 네. 갑자기 무샤라고 해서 이자카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사카야. 좋아합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이 정말 쓰립니다. 이게 웃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정말 제 인생 이제 와서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 SBS 뉴스를 보면서요, 우린 같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동지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짜입니다라고 뭉개기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내일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면 우리 보수 저희 개멸 화형당할 것 같아요. 보수 개멸이라니까요. 우리는 일단 이게 넘버링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심이 되는 건 교수님이 먼저 화형당하지 않을까. 야, 나부터 넣겠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방송 첫 방송 내가 누구랑 찍어올게.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소리가 들려 코너에서는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요, 선거운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2017년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 내일 어린이날까지죠. 사전투표 날입니다. 자, 왕효근 위원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저는 본투표를 하려고요. 9일날. 아, 그래요? 근데 네.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방송국 오기 전에 네.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전국 그 읍, 면, 동 3,507군데에서 투표소가 다 비치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 등지에 여행을 가시려고, 이제 연휴를 즐기시려는 분들이 투표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사실 저도 이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는데, 아무래도 그 유권자의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표는 투표 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여의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날 네. 선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선거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반포사동 저희 지역에 이제 네. 저 가서 아침에 한 6시 40분경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네. 그 시간대 이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도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장식하겠지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을 서다가 네. 그 비행기 티켓에 쫓겨서 투표를 못 하신 분이 많을 정도로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이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2016년도 총선에 비해서 네. 벌써 2배 이상의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고루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이 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휠체어에 앉은 나이 많은 부인을 모시고 온 남편을 봤어요.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부부였는데 네. 제가 어머나,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어머나 투표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의 한 표도 써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감동적이네요. 예,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선거는 못할 것 같아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셨고. 네,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한 표를 쓸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좀 이렇게 왈칵했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통령은 누굴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네. 그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쓰기 위해서 왔는데 만약에 그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면 네. 또 약간의 그런 상실감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래도 그 투표라는 게 네. 그 본인의 어떤 의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민주화된 수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르신의 투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휴를 맞아서 떠나는 모든 네. 그 여행객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내일 빨간 날이고 오늘 못했다고 해서 여행지에 가셔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오, 그거 좋은 팁이네요. 국내에 계시다면 어느 여행지를 가시더라도 투표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신분증만 갖고 꼭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신분증에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손도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신분증과 나이 지문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과 그렇죠. 손이 있어야겠네요. 반드시. 그리고요, 지금 투표에 관한 연령, 나이를 인하하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렇게 18살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7세로 하자는 말도 사실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투표의 나이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게 연령을 인하한다고 해서 한계가 어디냐까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투표는 누가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표에 관한 연령은 고민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은 배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한 표, 소중한 한 표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 자꾸 독려하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그 투표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요. 투표율이 공개가 되면은 네. 약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역별로. 그렇죠. 만약에 뭐 지금까지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지역 편차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이 아무래도 좀 오픈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영남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죠. 나도 가야겠다. 아범마, 엄마 좀 데리고 가라 네. 하시거든요. 투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 한 표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이쪽에 공을 들이고 하지만요. 지나가는 이 대학생도 한 명도 한 표. 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표, 네. 젊은 사람도 한 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게 뭐가 있죠?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거짓말. 그러네요. 갑자기 뭐 술, 담배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죠? 그러네요. 네, 거짓말. 우리 국민은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하면 1번 같죠. 우리 국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사랑하는 서민 대통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 공백 대통령이 지금 거리 중인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되게 신중해야 하는데 특히 지금 계속 그 북한과 어떤 문제들이 증가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냥 간단하게 안보 대통령도 추가하겠습니다. 꼭 길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뭐 샀어요? 어린이날 선물 투표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애들이 사야 몇 됩니다. 살이에요? 이제 선물 사러 가야 됩니다. 몇 살이에요, 애들이? 11살입니다. 선물 받을 나이네요. 그렇죠. 비싼 거 사주지 말고요. 애들은 너무 큰 걸 사주면 나중에 그 다음 해는 더 큰 걸 바라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초코파이 한 상자로 정을 나누세요.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 인양 거래 설 대선 쟁점화 무리다. 대선 쟁점화 무리다? 그럼 언제 쟁점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전 어릴 때 뉴스에 나온 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찰떡같이 콩떡같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진짜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의 양심이라고. 양심 있는 언론, 공정한 언론, 그리고 정확한 보도, 그게 뉴스의 생명이라는 걸 어떤 신문도 어떤 뉴스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